여러분, 이번 심층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초강대국 패권 경쟁, 그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둘러싼 두 가지 극단적인 내러티브를 파헤쳐 볼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거침없는 중국의 시대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라고 주장하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체스 게임,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킬라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빈사 상태의 적을 단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체력선을 뜻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을 묘사할 때 이 밈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경제적 쇠퇴와 범죄라는 수렁에 빠져서 당장이라도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아주 팽배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몰락에 대한 묘한 확신, 어찌 보면 지나친 자만심이 중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베이징의 한 택시기사가 남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킬라인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낫다. 확 와닿지 않나요? 지금 중국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둔화나 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불안감을 그래도 저기 저 무너져가는 미국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식의 묘한 수액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불안감과 맹신이 뒤섞인 현재 중국 대중의 정서, 진짜 인간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트, 중국의 엔지니어 국가 모델입니다. 작가 댄 왕이 제시한 이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중국은 인프라나 첨단 기술을 건설하는 데 미친 듯이 집중하는 이른바 엔지니어의 마인드로 굴러갑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철저한 법률가들의 사회죠. 복잡한 규제, 끊임없는 소송들. 그래서 뭔가를 짓고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항상 꽉 막힌 병목 현상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묵묵히 짓는 자와 끊임없이 따지는 자, 이 마인드의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르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8억. 네, 8억 명입니다. 잠시 이 엄청난 숫자에 주목해 볼까요? 이건 중국 체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빈층에서 구제해낸 사람들의 수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배가 훌쩍 넘어요. 정치적 체제에 대한 호불호를 다 떠나서 8억 명을 가난에서 건져 올렸다는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국가 주도의 엔지니어링 모델이 이뤄낸 압도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성취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실행력은 미래 산업에 대한 무시무시한 장악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수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무려 90%를 중국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을 싹 다 끌어모아도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 수준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핵심 친환경 기술에 대해 중국이 완벽한 초크홀드, 즉 숨통을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그 지배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무려 35%를 독식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희토류 가공은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거기다 산업용 로봇과 전기차 시장에서도 단연 선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이겁니다. 중국은 이제 서양을 그저 따라잡으려고 헐떡이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판을 짜고 그 첨단 제조업 분야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확 바꿔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부서지기 쉬운 정점을 찍은 국가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천하무적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뼈대들이 곳곳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할 상위 기업의 60%가 효율성 떨어지는 거대한 국영 기업들이에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사방에 텅 빈 유령 도시들이 생겨났고, 기업 부채는 2019년 이후로 무려 2배나 폭등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요. 비판가들은 바로 이런 요소들이 거대한 중국 경제를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이 아주 차갑고 무서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잠시 생각해 보시죠. 2025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국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딱 절반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할 가장 기초적인 엔진, 그 엔진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시작은 1980년대 국가가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한자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끝난 2016년 이후에도 이 붕괴는 멈출 기미가 안 보였죠. 출산 의향이 아예 없다는 청년 비율이 불과 10여 년 만에 5%에서 32%로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사회공학이 결국 미래의 경제 성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덫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킬라인 간당간당하다던 미국은 어떨까요? 세 번째 파트, 미국의 지배력을 향한 논거입니다. 애플부터 NBA, 테일러 스위프트, 할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하늘의 제왕, 비투 스피릿 폭격기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고 또 두려워하는 미국의 거대한 무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중국이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퍼뜨린 문화 수출품? 사실상 틱톡 하나뿐입니다. 돈으로 찍어내고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미국의 이 거대한 소프트 파워와 혁신 에너지. 이건 솔직히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넘보기 힘든 압도적인 수준이죠.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역사적인 평행 이론을 하나 짚어볼게요. 1970년대만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소련은 절대 막을 수 없는 무적의 군대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앙에서 억지로 통제하던 거대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현실도 비슷하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이 아예 없는 군대와 철저히 국가가 통제하는 뻣뻣한 경제 모델. 이게 과거 소련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닮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실제 발걸음을 추적해보면 아주 복잡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매년 1억 3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아주 기꺼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해외 부동산과 계좌에 돈을 쌓아두며 필사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수만 명의 노동자 계층이 목숨을 걸고 중남미의 험난한 다리엔갭 정글을 뚫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상류층이던 서민이던 정말 적지 않은 인구가 필사적인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이제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관통하는 아주 섬뜩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죠. 새로 부상하는 힘센 국가가 기존의 1등 국가를 위협할 때 구조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결국 전쟁으로 폭발한다는 건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미국한테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라고 경고할 때 바로 이 서양학자의 개념을 대놓고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충돌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국가는 굳이 무리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1등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국가는 어떨까요?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 도박을 벌이고 싶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쇠퇴하기 시작하는 중국이 무한히 성장하는 중국보다 전 세계 안보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도박판이 벌어질 가장 유력하고 위험한 장소, 바로 대만입니다.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경제 엔진은 식어가고 있지만 수십 년간 미친 듯이 키워온 군사력은 지금이 최고조거든요. 바로 이 타이밍, 기회의 창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바로 직전에 자신들의 오랜 역사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무력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대만은 이제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 이 두 초강대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거대한 압력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중국의 국력이 이미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들은 과연 조용히 평화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전쟁이라는 최악의 도박을 시작할까요?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과연 어떤 소름 돋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